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게 될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오늘 시황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았는데 미 증시의 3대 주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25개 국가에 대해서 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무역 협상이 열려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를 하면서 시장은 고율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상호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암호화폐에도 단기적으로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은 트럼프가 8월 1일 이전에 고율 관세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관세에 의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해도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이제 실적에 집중하게 되는 만큼 전술적인 강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주부터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서 나스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고 이런 여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해서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전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해결이 되면은 또 새로운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파월 연준 의장을 맹비난하면서 금리를 1% 이하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향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 따라서도 7월의 향방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현재 7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거의 95%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과 연내 2회 전망이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변화가 기업 단위의 비트코인 채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스트래티지가 마이크 셀러 CEO가 예고했던 대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4,225개의 BTC를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6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도 797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고 현재 16,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의 채택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코모디티, 66 캐피털, K33 이런 다양한 상장사와 투자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의 포모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솔라나, 리플, 하이퍼리퀴드까지 여러 자산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디지털 투자 상품에서 37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품들, 이 디지털 투자 상품의 총 운용 자산은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에서 27억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도 무려 9.9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가파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XRP 관련 상품에서는 1.04억 달러가 순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상품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도 블랙락의 IBIT가 현재 운용자산 규모가 88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이 시장의 흐름을 블랙록이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달 안에 10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 전체 ETF 중에서 20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블랙락이 보유하고 있는 ETF 중에서는 7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정말 기록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파른 채택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5번째로 큰 자산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아마존의 추월을 당했는데요. 재추월은 시간 문제이고 사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추월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경쟁 대상은 금이기 때문에 금의 시가총액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는 대략적으로 8배에서 9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계 부자 순위에서 무려 11위에 등극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온체인 지표의 흐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래소 순유입량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23K를 돌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급증했고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급등에 따른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물량들이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것은 향후 며칠 동안은 건강한 조정이 이어질 수 있고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의 모멘텀은 여전히 강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관점을 꾸준히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크립토위크의 법안 통과 방향성에 따라서도 단기적인 방향성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시장에 여러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체들이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요.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축적 주소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20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소는 비트코인을 축적만 하고 판매 이력이 없는 주소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총 24만 8천 개 이상을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및 선물 거래량도 급증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황색 바로 표시된 것이 현물이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선물 거래량입니다. 현물 거래량은 50.3%, 선물 거래량은 31.9%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승세는 현물과 그리고 파생상품 수요가 동시에 작용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올해 평균에 비해서는 현물과 선물 거래량이 모두 다 23.4% 그리고 21.9%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는 월등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본격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고치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이번 상승세에 여전한 활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물 거래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4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레버리지 활용과 투기성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개의 거래소의 총 펀딩 레이트도 상승 움직임을 가파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낙관론이 커지고 있고 롱 포지션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펀딩 레이트가 급등한다는 것은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청산 히트맵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단기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과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열 국면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지만 상승 여력이 역시나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파생상품 가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어제 공유드렸던 온체인 지표 중에서 IFP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자본의 유입이 현물과 파생상품 어디로 더 많이 유입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였는데 여전히 현물에 더 많은 유입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와 동일합니다.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파생상품 가격보다
더 높아서 이 갭 지표가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흐름들이 차츰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봤을 때는 이 영역들이 월등하게 녹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지표가 녹색, 양수 영역으로 전환될 때 비트코인은 더 가파르게 포물선 랠리를 그리고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한 강세, 열광의 상태가 아니라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이 온체인 지표의 시그널들이 좀 일관성을 가지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향성이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좀 엇갈린다기보다는 약간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심리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가 위축되었다라고 이전 시황에서 이 지표를 보여드렸고 이 이후에 비트코인이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면서 심리적인 추이들이 상승했는지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심리가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셜미디어 여론이 이전 랠리와 같은 높은 수준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들을 단기적으로도 더 이어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지표입니다. 각 투자 주체별로 현재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고래들도 다른 양상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규모의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은 매도세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보다 바로 아래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들은 강력하게 매집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한 고래들은 강하게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즉 현재 가장 큰 규모의 고래는 사실상 중립에 가깝다면은 요 두 주체들이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주체가 더 강하게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0개에서 100개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도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 수요가 잘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개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의 매도세에서 다시 매수세로 한 달 만에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 조금씩 더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주요 이슈와 가격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총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350억 달러에 도달했고 이 얘기는 시장으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동성이 집중이 되고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결국은 시장이 더 뜨거워지게 됐을 때는 각종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을 투자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USD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8%이고 그 다음으로 USDC와 USDE, B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점유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중요한 순간대마다 투자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자우창펑 바이낸스 설립자가 비트코인 12만 달러 돌파를 기뻐하지 말아라. 지금도 여전히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매우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2014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매수했고 비트코인이 1,000달러를 회복하는데 무려 3년이나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에 비하면 1,000달러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다는 겁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음 시즌까지 갔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에 가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월스트리트 자산운용사인 번스타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꾸준히 우호적인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초에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투자은행인 벤치마크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우리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기관의 암호화폐 도입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독일이 작년에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조정을 불러왔는데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4조 원을 놓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독일의 이런 행보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섣불리 매도하게 됐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 많은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완연하게 우호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통화감독청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합심해서 은행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 지침에서 엄격한 위험 관리를 당부를 하면서 고객의 키를 보관할 경우에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채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국가준비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압수 및 채굴된 자산을 사용해서 국가 암호화폐 자산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더 흔들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뭔가 다른 양상들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의 CBD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는 파이어 차트 상으로 125K의 매도벽이 강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큰 규모의 고래들, 갈색과 보라색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수세를 보이다가 관망세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주체들의 움직임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빨간색과 녹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의 흐름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소폭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기관들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급감하면서 음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 국면이 결국은 미국 기관발 매도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어제 넥라인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고 22평선까지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전날 캔들 한번 살펴보면은 윗꼬리가 길게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우위를 보였던 것을 볼 수 있고 여전히 가격은 넥라인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만약에 넥라인을 일시적으로 하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22평선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평선 상단을 지켜낼 수 있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간들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RSI는 상승 추세를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국면들이 다시 과매수 구간에서 하방 이탈하게 될지 여부와 이 이평선을 하방 돌파하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추세가 약해지는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포착할 때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롱 포지션이 더 위에 있고 가격에서 가까운 구간에 롱 포지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19K 전후로 그리고 118K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청산한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현재 숏 포지션은 124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